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서울 아산병원 초이스 과제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성시험의 혈청생화학적 검사 결과 평가와 혈액학적 검사 결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독성시험의 혈청생화학적 검사 결과 평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성시험에서 혈청생화학적 검사는 1차적인 스크리닝 또는 연구수단으로 쉽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간 담독의 신장기능, 에너지 대사, 전해질 균형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유용합니다. 독성시험의 혈청생화학적 결과를 해석할 때는 항목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유기적으로 관련 지어볼 필요가 있으며 혈액학적 검사나 조직병리학적 검사 등 다른 시험의 결과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특히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혈청생화학적 평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요약하였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혈청생화학적 검사 결과를 해석하기 이전에 데이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시험 물질과는 관련이 없는 변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분석 전 변수는 크게 생리학적 변수, 절차상 변수, 아티팩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리학적 변수는 연령, 성별, 품종, 시기 등이 포함되며 절차상 변수에는 체열 부위 및 순서, 방법, 마취 등이 포함되고 아티팩트에는 품질이 저하된 샘플 등이 포함됩니다. 시험 계획 시 품종, 연령 등의 분석 전 변수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동물은 조심스럽게 다루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변동성을 줄여야 하고 많은 수로 구성된 투유군에서 체열 시 순서는 무작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작은 규모는 개체 간 차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험 전, 시험 중간에 체열해야 합니다. 각 장기별로 혈청생화학적 검사 결과의 독성 검사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 독성의 평가입니다. 간 세포성 손상의 척도는 알라닌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 ALT와 아스팔테이트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 AST가 간 세포 손상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흔히 이용되는 효소 마커입니다. 혈청 ALT 활성의 증가는 영향을 받은 간 세포 비율에 비례하고 현저한 증가는 비가역적인 세포의 손상과 괴사를 의미합니다. 급성 간 독성 시 ALT 활성은 6시간에서 12시간 내 증가하고 1, 2일 내로 정점을 찍으며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외에도 담즙 정체와 같은 물리적 영향으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AST는 간 외에도 심장, 신장, 골격근 등의 높은 농도로 분포하여 단독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에서 AST의 활성은 가벼운 간 손상 시 ALT만큼 현저하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되는 척도인 글루타메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 GLDH는 간세포성 손상의 보조적 마커로 사용되며 간특이적입니다. 그러나 노화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만성 독성에서는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간 담독의 손상의 지표로는 알칼린 포스파테이트, ALP, TBIL, GGT가 추천됩니다. 이 중 ALP는 담즙 정체 시 유도되는 효소입니다. ALP 활성 증가는 콜티코스테로이드와 관련성이 높고 개와 래트에서 급성 반응이 명백할 경우 주목해야 합니다. 감마 글루타멜 트랜스퍼레이즈 GGT는 ALP와 유사한 경향을 가지지만 더욱 간 담독에 특징적입니다. 따라서 GGT 변화 없는 ALP의 증가는 뼈의 손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토탈 빌리루빈 TBIL은 빌리루빈의 섭취, 포합, 분비, 배설 과정의 영향을 확인하여 기능평가 지표로 사용합니다. 추가적으로 토탈 프로틴, 알부민, 트리글리세라이드, 콜레스테롤, 글루코즈, 유레아 등은 당 대사와 단백질, 지질 합성 등을 평가할 때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신장 독성의 평가입니다. 신장은 50에서 75% 이상의 네프론이 손상되어야 기능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장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되는 전통적인 지표로는 크레아틴과 비유엔이 있고
추가적으로 신장이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 여가율의 감소로 인하여 혈청 무기인 농도가 증가하고 세뇨관 기능 손실과 재흡수로 인하여 혈청 나트륨, 염소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유행과 크레아틴은 전통적인 신장 천소율 GFR의 지표로 네프론의 기능 감소를 반영합니다. 대조군이나 참고 범위보다 높은 비유엔, 크레아틴 수치는 GFR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약물로 인한 심장 손상의 종류는 크게 구조의 손상과 기능적 손상으로 나뉘며 조직 병리학적 변화는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임상 안전성 평가에서 심장 트로포닌은 심근 손상에 대해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는 마커로 3가지 트로포닌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장 트로포닌은 심근의 섬유화, 비대, 정기적 신호 교란의 직접적인 마커는 아니지만 이와 동시에 나타내는 급성 심근세포성 손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독성의 평가는 크레아틴 카이네이즈와 AST의 활성이 1차적인 골격근 독성의 마커로서 이용됩니다. 소화기계, 자궁, 신장, 방광 등의 평활근 손상 또한 CK 경도 증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CK는 퇴행성, 괴사성 근 손상 시 증가하며 AST는 심각한 손상이 있을 때 증가합니다. 체액 및 전해질의 균형은 소디움, 포타슘, 클로라이드, 칼슘 등으로 측정합니다. 다음은 CD1 마우스에 대한 혈청 검사 참고 범위입니다. 위스타레트에 대한 혈청 검사 참고 범위입니다. 다음은 비글에 대한 혈청 검사 참고 범위입니다. 사이노몰구스, 계잡이 원숭이의 혈청 검사 참고 범위입니다. 시험 물질 영향에 의한 독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때 대조군과의 개별 데이터와 평균값을 비교하여 시험 물질과 관련된 영향을 파악합니다. 개와 비잉한 영장류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중간, 종료, 회복군의 데이터와 투여 전 데이터를 종합하여 시험 물질 관련 영향인지를 파악합니다. 시험 물질에 관한 영향인지가 파악되었다면 그 영향이 독성인지 아닌지 파악해야 합니다. 장기나 조직의 일반적 기능에 영향이 없거나 적응성이거나 일시적이거나 영향을 받은 심각도가 우려의 역치 이하이거나 영향이 독립적인 경우에는 독성 영향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혈청 생화학적 검사 결과 평가에 대한 알고리즘입니다. 혈청 생화학적 검사 결과에서 가장 먼저 유의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변화가 있다면 이것이 시험 설계, 조건, 과정에 의한 영향인지를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영향이 아니라면 시험 물질의 생리적, 양리학적 활성으로 인한 상태 변화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특정 장기, 기관계와 관련된 항목들의 변화 패턴이 일관적인지 판단한 후 조직 병리학적 변화를 관찰하여 독성을 확증합니다. 이어서 독성 시험의 혈액학적 검사 결과 평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식품 첨가물, 약품,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험 동물을 이용한 독성 시험과 안전성 시험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규제기관과 전문적인 표준화 기구에서는 동물을 이용한 독성 시험과 안전성 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에서 얻어지는 중요한 결과 중 하나가 혈액학적 검사입니다. 혈액학적 검사에서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됩니다. 컴플리트 블러드 카운트 CBC는 전임상 독성 시험에서 조혈기계 평가의 기초가 됩니다. 이때는 수동적인 방법보다는 자동화 장비의 사용이 권장됩니다. 혈액 샘플은 보통 약물 투여 기간 중 마지막에 채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좀 더 잦은 채취를 통해 부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데이터에 변화를 주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본 단행본에서는 혈액학적 검사 결과에 집중하여 설명하고자 하지만 실제 독성 시험에서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혈액의 구성 요소 중 적혈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을 이용하여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실험 동물의 적혈구 수명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120일보다 짧으며 동물의 크기가 작을수록 적혈구의 수명도 줄어듭니다. 적혈구의 제거는 세방 내피계의 대식세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골수 독성에서 적혈구는 호중구나 혈소판보다 영향을 더 늦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험 동물별로 적혈구의 크기와 부피, 수명을 나타낸 표입니다. 다음으로 백혈구는 다시 과립구와 비과립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립구에는 다엽성 핵을 가지며 급성염증 시 나타나는 호중구와 세포질의 호산성 과립을 가지는 호산구, 진한 보라색 가립을 가지는 호염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과립구는 림프구와 단핵구가 있는데 림프구는 다시 기능에 따라 B셀, T셀, NK셀로 구분됩니다. 단핵구는 조직 내로 침투하여 탐식하는 작용을 하며 조직에 따라 쿠퍼셀, 알베올라 마크로파지 등으로 불립니다. 혈소판은 메가캐리오블라스트로부터 만들어지는 메가캐리오사이트의 세포질에서 분리되며 혈관을 통해 이동합니다. 혈액 도말 표본에서는 무액의 가립성과 호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 손상 시의 혈소판은 내피에 달라붙어서 1차적인 플러그의 형성을 촉진합니다. 혈액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포이고 수명은 설치류에서 4에서 5일, 개는 6에서 8일입니다. 혈소판은 적혈구와 백혈구에 비하여 약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므로 혈소판 감소증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성시험의 혈액학적 검사 결과 평가의 분석점 변수입니다. 마우스, 래트, 개 등의 종 간의 차이와 혈액의 연령 관련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혈액학적 분석이 가능한 장비를 준비해야 하고 체열 과정은 표준화되어야 하며 샘플의 상태도 적절해야 합니다. 빈혈은 순환 적혈결의 간소에 대한 골수의 반응 유무를 통해 재생성 빈혈 또는 비재생성 빈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혈액 손실, 파괴의 증가, 성숙의 결함, 생산의 감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MCV를 지표로 하는 소구성, 정구성, 대구성, MCHC를 지표로 하는 헤모글로빈 함유량, 저색소성, 정색소성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빈혈의 분류표입니다. 각 혈액 구성 요소의 독성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혈구는 시험 물질이 혈구 생성 줄기세포나 전구세포의 증식 또는 혈구 생성 환경을 억제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가는 사이토시스나 필리아라고 하고 감소는 페니아라고 합니다. 호염기구나 호중구, 단핵구는 정상 혈액에서도 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수의 감소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유의적인 호염기구 수의 감소는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호중구와 림프구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혈구 수의 증가는 건강한 실험 동물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중구의 증가인 뉴트로필리아는 세균 감염, 출혈과 용혈, 골수에서의 생선이 증가하였을 때 또는 염증 상태일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뉴트로페니아는 골수에서의 세포 분열이 감소하였을 때나 심각한 비재생성 빈혈일 때 나타날 수 있으며 호중구 감소가 나타나는 골수 독성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림프구의 증가는 만성 감염일 때, 설치류의 염증 상태일 때, 악성 림프구 종양일 때 증가합니다. 림프구의 감소는 직접적인 세포 독성 화학요법제가 골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발생합니다. 단핵구의 증가는 기생충, 세균 감염, 만성 감염일 때 발생하며 감소는 매우 심한 골수 독성일 때 나타납니다. 호염기구와 호산구의 증가는 기생충이나 악성 종양이 있을 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혈소판은 시험 물질이 혈소판 생성 또는 제거에 간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20% 정도의 혈소판 수 증가나 감소는 종종 관찰됩니다. 하지만 혈소판 수가 2만 퍼 마이크로리터 이하의 극도 감소가 아닌 경우 임상 증상은 없습니다. 순환하는 혈소판의 수명은 5일에서 10일이기 때문에 골수 독성에 의해 줄어든 혈소판의 수는 일반적으로 적혈구 수와 백혈구 수가 감소한 이후에 나타납니다.
혈소판 증가증은 용혈, 출혈, 염증 등에 의한 골수 자극으로 발생하고 감소증은 혈관이 발달한 장기에서의 혈소판 소모, 파괴, 재분포에 의한 2차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응고기전을 활성화하거나 내피를 직접 표적으로 하는 경우 더욱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해석 시 투여군에서의 혈액학적 변화를 확인하고 해석하며 관찰된 시험 물질에 의한 영향의 정도를 결정해야 하고 노화의 결정을 위한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액학적 검사 결과에 대한 알고리즘입니다. 혈액학적 검사에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면 먼저 나타난 변화가 시험 물질의 양리작용에 의한 것은 아닌지 생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인지를 감별합니다. 적혈구 지표에 변화가 있으면 망상 적혈구 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생성, 비재생성 빈혈을 감별합니다. 백혈구의 변화는 대개 적혈구 지표의 변화를 동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면역 억제 또는 염증 반응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검사로 원인을 탐색해야 합니다. 혈소판은 감소가 나타난 후 반드시 골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추가적인 혈소판 관련 시험을 진행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의 해석에서 통계를 과도하게 신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혈액 지표 감소로 인한 기능의 감소가 실제로 나타났는지 여부가 표적 잠기임을 확증하는 데 주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독성시험의 혈청생화학적, 혈액학적 검사 결과 평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